자, 지수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거듭 제곱이란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일단 거듭 제곱의 뜻부터 한번 보자. 거듭 제곱. 자, 세인아, 거듭이란 말 들어봤나요? 그럼 거듭이란 말을 써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는 곱셈을 거듭 반복했다? 계속해서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을까? 실수를 거듭하다. 실패를 거듭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성공을 할 것이다. 명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 거듭이란 말이 순 한글 말이고 한자 말이 아니라, 아니, 소민이랑 세인은 다 한자 말이에요. 무슨 세 무슨 인인지 모르겠어. 아니, 무슨 새입니까? 세상새 어질인이에요? 옥빛인. 무슨 소예요? 그러니까 친구 이름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김하늘. 얘는 이제 한자 이름이 아니라 한글 이름이에요. 왜냐면 하늘은 우리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거듭이란 말도 순 한글말로 어떤 걸 반복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곱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걔를 거듭 제곱이라 하고, 자, 수학 선생님이 2를 3번 곱하래. 걔를 손으로 쓰래. 굳이 3번 정도는 내가 양보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100번을 쓰래. 갑자기 날 괴롭히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씨발. 여기 나오겠지. 어떻게, 야, 100번 어떻게 쓰니? 손이 아플 거 아니야. 2만 100번이고 곱하기는 99번 아니야. 그래서 2를 100번 쓰기, 그러니까 수학은 되게 뭐랄까 약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학문이라서 항상 축약된 표현을 즐겨 써요. 그래서 2를 100번 곱하는 거를 매번 그렇게 손으로 쓰기 다 힘드니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지금 2를 거듭 제곱한 거를 거듭 제곱 표현으로 쓴 거예요. 왜? 팔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뭐다? 2를 100번 곱한 거라는 거지. 약속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요 오른쪽 어깨 위에 있는 이 숫자에 이 뜻과 이름이 있거든요. 자, 뜻은 얘를 곱한 횟수인 거고, 그리고 이 위치는, 이름은 지수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약속이니까. 자, 그리고 이 곱해지는 숫자 있죠. 얘가 문자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숫자라고 쳤을 때 어찌됐건 곱해지는 이 대상을 밑에 있는 수라고 해서 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외워야 되고 얘도 외워야 되는 말인 거죠. 약속은 외워야 되니까. 대신 의미하는 바는 뭐다? 얘를 100번 곱한 숫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3의 4제곱 이렇게 내가 표현했다면, 거듭 제곱으로 표현했다면 얘는 실제로 3을 몇 번? 4번 곱한 숫자라는 거야. 81이라는 숫자인 거야. 소민 알겠니? 이건 괜찮죠. 그 얘기를 한 번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듭 제곱이란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겁니다. 팔이 아프니까. 자, 그때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 이 밑이란 것은 이 곱한 수나 문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2가 되고 여기서는 3이 되겠죠. 밑. 그리고 지수는 곱한 수나 문자의 개수, 곱한 횟수를 나타내는 여기를 지수라고 하겠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밑이랑 지수를 배웠는데 이 지수에 대해서 법칙이란 게 있지만 몇 개 있니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을 건데, 자, 얘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봐봐. 목표는 뭐냐면 지수 법칙을 보자마자 일단 풀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느낌이야? 우리가 5 곱하기 4 했을 때 실제로 5를 5번 더하진 않을 거 아니니. 우리 어릴 때 많이 외웠던 구구단으로 바로 20 이렇게 쓰잖아. 그런 것처럼 이 지수 법칙도 지수끼리 어떤 계산을 할 때 왠지도 알아야겠지만
학습 목표는 자동으로 빠르게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2를 3번 제곱한 거랑 2를 2번 제곱한 거 거듭 제곱끼리 곱하는 건데 애들은 그냥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자, 밑이 똑같은 거듭 제곱끼리 곱할 때는 밑은 가만히 있고 지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한 80% 그냥 외우는데 저는 좋아하지 않죠. 그렇게 그냥 외우는 거. 왜 얘 두 숫자를 더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을 하셔야 되고 자, 봐봐. 자, 내가 2의 세제곱이라 쓴 거는 실제로 2가 3번 곱해진 숫자인 거지. 자, 2의 제곱이라 썼으니까 실제로 2가 2번 곱해진 거고 얘랑 얘를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민아 2가 몇 개 곱해져 있나요? 5개. 그러니까 2의 5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왜 이렇게 더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했으니까 앞으로는 자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보여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기계적으로 3의 6제곱 곱하기 3의 9제곱 하면은 3의 곱했다 더했다 뭐였더라 외우지 마시고 자동으로 그냥 15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고3 때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지수법칙 첫 번째, 밑이 똑같은 거듭 제곱끼리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왠지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자, 2의 세제곱이 있어요. 2의 세제곱도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또 거듭 제곱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얘를 지수로 봤을 때는 이 전체가 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 실제로 이 거듭 제곱 표현의 뜻에 따라서 얘를 몇 번? 4번 곱한 거니까 2의 세제곱을 실제로 4번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 1번에서 배웠어. 밑이 똑같은 거듭 제곱끼리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에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럼 2에 우리 곱하기가 왜? 더하기를 여러 번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곱하기를 배웠던 거거든. 3을 4번 더했다는 것은 3에다가 4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맞죠? 2에 12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그냥 외워요. 아, 얘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곱하기는구나.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런 중간 과정이 있었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하라는 거지. 자, 3의 6제곱에 7제곱 이렇게 있으면 헷갈리지 말고 이게 13이었나? 42였나? 우린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았죠? 무조건이 아니라 자, 지수가 인접했을 때는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아마 나눗셈일 것 같은데. 맞네. 자, 여기는 조금 생각해야 돼. 잘 들어봐요. 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랑 아니 4로 하자. 그 다음에 2의 4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이랑 2의 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이렇게 일단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잘 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소민 얼마죠? 2잖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눗셈은 분수로 바꿀 수 있어. 얘를 몇 분의 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4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눗셈은 얘가 분자로 가고 얘가 분모로 가는 나눗셈으로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거듭 제곱근은 고2 때 배우는 건데 자, 거듭 제곱끼리 지금 나누기를 했잖아. 그럼 얘를 내가 분수로 표현해 볼게.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분자로 가고 얘가 분모로 간단 말이야.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거듭 제곱 표현의 뜻에 따라서 실제로 2를 4번 곱한 게 분자에 있고 2를 2번 곱한 게 분모에 있어. 당연히 약분하고 싶죠. 약분하면 2가 몇 개 생겨요? 2가 2개 생기거든. 애들은 외워요. 자,
밑이 똑같은 거듭 제곱끼리 나눗셈 할 때는 지수끼리 뺀다. 하지만 여러분은 왜 빼는지 생각을 항상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밑이 똑같은 거듭 제곱끼리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라고 했는데 4 빼기 4 하면은 얘가 2의 0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2를 0번 곱하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뭔가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이건 고2 때 또 배워요. 2의 0제곱을 또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고2 때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로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뺀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로 바꿔보는 거야. 2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 야, 근데 똑같은 거 분의 똑같은 거, 혹은 야, 똑같은 거를 자기 똑같은 거로 나누면 무조건 1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1이 되는 거거든. 가끔 그런 애들 있더라. 2가 이렇게 4개 있고 분모에 2가 이렇게 4개 있는데 다 약분되니까 선생님 0 아닙니까?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약분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서 얘는 1. 그래서 뭐 약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걸로 나누면 딱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세인이 잔다. 잘 뻔했나? 자, 그 다음 만약에 나눗셈 하는데 이 뒤에 지수가 더 작을 수도 있고, 앞에 지수가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뺀다고 해버리면 2에서 4 빼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2를 마이너스 2번 곱해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분수로 바꿔보는 거예요. 4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약분하면은 분모에 2가 2개 이렇게 남겠지.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자, 앞에 게 더 크면은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으면 무조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게 더 작잖아요. 뒤에 게 더 크면은 뒤에서 앞에를 뺀 것만큼 분자의 개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1번, 2번은 쉬운데 3번 만약에 3의 6제곱 나누기 3의 10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너희 머릿속으로 분모에 3이 10개 있고 분자에 3이 6개 있으니까 6개 약분하면 분모에 3이 4개 남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실수도 안 하고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법칙은 웬만하면 분수로 표현해야 돼. 분수로 표현하고 나눗셈 약분을 하되, 그래도 그냥 이런 거 보자마자 뺀다, 이런 거 보자마자 1, 뭐 이런 거는 뭐 분수로 표현해봐도 괜찮지만 많이 풀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많이 풀다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봐. m이 n보다 클 때는 뺀다. m이랑 n이 똑같을 때는 1이다. m보다 n이 더 커버리면 n에서 m을 뺀 만큼 분모에 뭐 간다.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막 표 예쁘게 그려가지고 외울 필요가 없이 나눗셈으로 표현해서 약분을 하자. 자, 그 다음에 5번이라고 돼 있네. 4번입니다. 자,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몇 번? 3번 곱하라는 거니까 2 곱하기 3을 실제로 3번 다 곱하라는 거야. 자, 근데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2 곱하기 3 곱하기 4나 얘 두 개 자리 바꿔서 3 곱하기 2 곱하기 4나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바꾸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얘는 거듭제곱 표현으로 쓰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3을 여기다가 각각 분배한다. 분배 법칙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분배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에 4제곱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얘도 실제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을 총 몇 번? 너무 많다. 2번이라 할게.
얘를 실제로 몇 번? 2번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가 총 4개 있는 거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이 총 10개 있는 거니까 3의 10제곱. 그러니까 이 2를 여기다가 곱해주고 여기다가 각각 우리 분배 법칙 하듯이 2의 a 더하기 b 이렇게 있으면 분배 법칙으로 2a 더하기 2b라고 표현하던 것처럼 여기서는 분배 법칙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분배 법칙은 아니지만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3분의 2가 있다고 쳐.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를 만약에 3번 곱하면은 똑같아요. 이 3이라는 숫자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분배를 해주는 거야. 곱하기로. 그러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3의 3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에가 곱해져 있든 나눠져 있든 이 m제곱을 동일하게 분배를 해주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고, 자, A가 총 몇 개 곱해져 있냐면, 그러니까 굳이, 야, 밑이 똑같은 거듭 제곱끼리는 지수끼리 더한다. 그러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4. 자, 이거는 그냥 외워서 푼 거예요. but 제가 바라는 여러분의 참 모습은 A가 총 8개 곱해져 있으니까 A 8제곱 바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소민아 얘는 7의 몇 제곱이니? 15제곱이 되겠죠. 굳이 여기다가 2 더하기 5 더하기 8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너무 수학을 딱딱하게 배우면 안 돼. 머리를 유연하게 쓰셔야 돼. 자, 그럼 세인아 얘는 x가 몇 개 곱해져 있니? 3번 곱해져 있고 y는 몇 번 곱해져 있죠? 5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얘는 a가 3개, a가 7개, a가 총 10개가 곱해져 있고 b가 7개가 곱해져 있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지수가 인접할 때는 내가 곱하기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 했고 x 6제곱이랑 x, 총 x가 7개 곱해져 있잖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얘는 5에 6제곱, 지수가 인접할 땐 곱하자. 곱하기, 지수가 인접할 땐 곱하자. 5에 10제곱이니까 총 5가 16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자, 얘는 a의 5제곱 곱하기 a의 8제곱 곱하기 a의 10제곱이니까 a의 23제곱 이렇게 되고 쉽죠? 얼마나 쉽니? 자, x의 7제곱 곱하기 y의 9제곱 곱하기 x의 12제곱 곱하기 y의 1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x가 총 19개 있고요. y는 10개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얘는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6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게 더 크네? 그러니까 그냥 빼서 12에서 6을 빼서 x의 6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는 3의 9제곱 나누기 3의 10제곱이 될 건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수로 표현했을 때 3이 위에 9개 있고 3이 밑에 10개 있는데 9개가 약분이 되고 그러니까 분모에 3이 하나 남겠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얘도 해볼까요? 자, a의 8제곱 나누기 a의 6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자, 차근차근 계산. 자, 얘 먼저 계산하면은 a의 제곱이 되겠고 a 제곱에서 a 제곱을 나누니까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자, a의 18제곱 나누기 a의 12제곱 나누기 a의 8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얘 계산하면은 a의 6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나누기 a의 8제곱이니까 이제는
아, 분모에 A가 2개 있겠구나. 이제 바로 돼야 된다는 거지. 많이 풀다 보니까. 자, 안에가 곱해져 있는데, 밑이 곱해져 있는데 거기에 거듭제곱은 분배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얘가 A에 2랑 6 곱해서 12제곱, 그리고 3이랑 6 곱해서 B에 18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야, 잘 들어. 분배를 할 때 문자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도 해야 되고 2에도 해야 되고 얘한테도 해야 되고 얘한테도 해야 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3번 제곱하면 소민아 마이너스고요. 2는 3번 제곱하면 네, 5. 근데 가끔 하는 실수긴 해요, 대부분. 8. 그리고 얘는 x의 9제곱 될 거고 y의 12제곱. 안 어렵죠. 실수만 안 한다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세제곱을 3에다가도 해줘야 되고 x제곱에다가도 다가도 해줘야 되고 y에다가도 해줘야 되니까. 자, 3을 3번 곱하면 9가 아니라 27 이렇게 되고요. x의 3이 6 이렇게 될 거고 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부호부터 항상 마이너스는 짝수번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럼 a는 4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16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3은 4번 제곱하면 나는 알지. 81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응용을 하는 거야. 말이 응용이지 귀엽지. 야, 곱하기가 왜 나왔냐면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 곱하기가 필요하거든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2를 5번 더 했잖아. 얘를 2 곱하기 5라고 쓴 다음에 우리가 구구단으로 외우고 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는 소민아 뭐 곱하기 네모? 3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럼 봐봐. 얘는 얘가 5의 세제곱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똑같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일단은 걔가 몇 번? 5번 곱해져 있잖아요. 5번 더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의 세제곱에다가 5를 곱하면은 얘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제 말. 맞죠? 그러면 얘는 배웠어. 5의 4제곱. 왜? 여기 1이 있으니까 더한다. 이렇게. 답을 2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야 된다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고 다 틀려요. 웬만하면. 어려워요, 얘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봐봐. 자, 2의 4제곱이 A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8의 4제곱을 A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래. 그럼 일단은 잘 들어. 내가 표현해야 될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지수법칙으로 표현을 해야 돼. 자, 8은 친숙해.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8이 곧 2의 세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면 8의 4제곱이란 것은, 자, 8의 4제곱이란 것은 8 자체가 2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인데 거기에 바깥에 4제곱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고. 잘 봐. 그럼 2의 12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의 4제곱이라 했지만 일단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니까 2의 12제곱인데 얘를 A를 가지고 즉 2의 4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한 이 모양이 나오도록 우리가 쪼개야 되는데 봐봐. 2의 12제곱은 2의 4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지. 어차피 곱하면 10이니까 얘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내가 왜 2의 4제곱으로 아니 얘는 굳이 말하면 2의 2제곱 곱하기 6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12. 근데 이건 필요가 없다고. 왜? 안 나와 있잖아요. 주어진 숫자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했으면 좋겠어. 얘 두 개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곱하면 12제곱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2의 4제곱이 A니까 얘를 A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A의 세제곱. 아, 8의 4제곱을 내가 A의 세제곱, A를 사용해서 나타냈죠. 답은 A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인아, 알겠니? 근데 이건 진짜 쉬운 문제로 낸 거고 여기서부터 좀 약간 이게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막 이게 되게 복잡할 때가 많거든요. 시험 문제 풀면은. 자, 2번 풀어볼게.
자, a가 3의 x 플러스 2제곱일 때 9x제곱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내가 나타내야 될 게 9의 x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9는 친숙하잖아. 3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바깥에 x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 두 개는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3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9 빼기 2x제곱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봐봐. 아씨, 얘 패고 싶죠. 얘만 없어 봐봐. 얘만 없었으면은 그냥 여기다 a 썼으면 됐는데 얘가 지금 거슬리는 거 동의하신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a가 3의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3의 x제곱이랑 3의 제곱을 곱하면은 밑이 똑같은 것끼리는 지수끼리 더한다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지수법칙 쓰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아, 그러니까 얘를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일단 떨어뜨려 놔야 될 거 아니야. 왜? 난 얘가 지금 필요하니까. 아, a는 지금 3의 x제곱 곱하기 9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고 난 지금 얘만 필요하니까 양변을 9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약분해서 1이 되겠죠. 아, 드디어 구했다. 3의 x제곱을 a로 표현했다 지금. 그래서 9분의 a를 마지막에 여기 딱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플러스 2를 어떻게 처리한다? 째가지고 얘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3의 x제곱이 9분의 a니까 9분의 a를 여기 대입하는 거야. 9분의 a를 대입하고 거기 바깥의 제곱이니까 81분의 a제곱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문제만 더 풀자. 어차피 또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자, 확인 6번에 2번 한번 풀어볼 건데 아니 1번, 2번 다 풀래. 어려운 유형입니다. 자, 3의 5제곱을 a라 할 때 9분의 1의 5제곱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9분의 1의 5제곱이란 것은 일단 9가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아니지만 분배를 해도 되니까 분배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3의 10제곱분의 야 1은 어차피 5번 제곱해도 1이니까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의 10제곱을 일단 얘를 활용해야 되니까 근데 기분이 좋잖아 벌써 10이랑 5를 보는 순간 2, 5로 쪼개고 싶은 3의 제곱 곱하기 3의 뭔 소리야 3의 5제곱의 제곱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3의 5제곱이 a니까 a를 넣어서 a제곱분의 1 이렇게 답을 쓴다는 겁니다. 분모에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2번이 조금 어려워.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서 좀 그렇거든요. 자, 일단 내가 표현해야 될 게 16x제곱이에요. 그럼 16x제곱은 16이 2의 4제곱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내가 얘 두 개 자리 바꿔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2의 x제곱에 4제곱 이렇게 될 거야. 야, 2의 x제곱, 야, 마이너스 1을 패고 싶은 거예요. 좀 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쟤만 없었으면 바로 그냥 a 써버리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얘를 좀 변형을 해야겠죠. a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잘 들어봐봐. 우리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1제곱 하면 어떻게? 거듭 제곱끼리 나눌 때는 지수끼리 뺀다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2의 x제곱 나누기 2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똑같이. 근데 얘는 분수로 표현하면은 2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니까 a가 2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난 얘만 필요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a는 2의 x제곱 이렇게 돼. 아, 드디어 2의 x제곱 대신에 2a라는 걸 대입해도 되겠구나. 아, 2a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를 4번 제곱하면 16이 되고 a의 4제곱 얘가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최대한 얘를 없애서 깨끗한 애들로 대입할 수 있도록 식 처리를
그러니까 지수 법칙 반대로 가서 한 번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뭐야, 나 끝인 줄 알았는데 두 문제 더 있었네. 소민아 몇 자리 자연수예요? 세 자리 자연수죠. 세인아 이거 몇 자리 자연수예요? 네 자리. 왜냐면 여러분 어떤 숫자에다가 내가 곱하기 10을 한다는 것은 10 한 번 할 때마다 뒤에 공이 하나 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2 곱하기 만약에 10의 2제곱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는 원래 한 자리 자연수인데 얘가 공이 두 개 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자리에 10의 개수만큼 더 자릿수가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1 곱하기 10의 뭐 5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두 자리 자연수였는데 공이 몇 개 더 붙어? 5개가 붙을 거니까 7자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최대한 10을 만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의 8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곱하기 3. 야, 이거 어떻게 다 실제로 계산해서 몇 자리 자연수인지 모르거든. 시험 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바꿀 거예요. 굳이 이 5, 10개를 8개, 2개로 바꿀 거라고. 왜? 얘 2개 곱하면 10이 되거든요. 10의 개수에 최대한 맞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2 곱하기 5의 8제곱이 분배 법칙이니까 이렇게 주면은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이거든. 자,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 지수가 똑같을 때는 안에 것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그 지수를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 두 개가 지수가 똑같아요. 그럼 안에 것끼리 먼저 곱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10이죠. 그러니까 10의 8제곱에 5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가 8개고 5가 10개면은 10을 8개밖에 못 만든다는 거죠. 이에 그러니까 적은 애들 개수로 맞춰줘야 되겠지. 그럼 봐봐. 자, 얘는 일단 놔두시고 얘 두 개만 계산하는 거야. 25에 3 곱하면 75거든. 75에 10에 8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두 자리에 0이 8개 붙을 거니까 10자리 이렇게 푼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수가 작은 거에 맞춰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5의 7제곱이었다고 쳐. 그러면은 2를 7개 하나로 쪼갰을 거고. 소민 알겠네? 오, 이해력이 좋은데? 그거 아니? 신문지 있잖아요. 현대과학기술로 100번 못 접습니다. 100번까지 접잖아? 저 우주를 돌파하거든. 재밌지 않니? 뭔가 접을 수 있을 것 같죠? 아주 얇은 신문지니까 100번 접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 접습니다. 왜? 2의 100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신문지가 이만큼 있다고 쳐. 되게 얇잖아요. 이 정도 얇잖아요. 근데 걔를 100번 접잖아요. 그러면 2의 100제곱이 되거든. 근데 얘가 저도 몰라요. 수학 선생님 저도. 졸라 길어요. 졸라 커요. 엄청 큰 수거든요. 뭐 어찌됐건 신기하지 않나? 거듭제곱의 힘이랄까? 자,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으면 그 두께는 처음에 2배가 된다. 당연한 소리 아니야? 종이가 있는데 얘를 반으로 접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게 접었을 때 당연히 2배가 되겠지, 두께는. 당연한 소리를 왜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 자, 종이 한 장을 계속해서 반으로 접을 때 7번 접은 종이 한 장의 두께는 4번 접은 종이 한 장의 두께 몇 배인지 구하세요. 자, 어렵습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4는 2의 몇 배입니까, 소민씨? 2배. 세인아, 7은 6의 몇 배일까요? 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자, 잘 들어. 어떤 수가 어떤 수의 몇 배인지 구하는 방법. 직관적으로 할 때는 가능합니다. 나눠 떨어질 때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얘를 얘로 나누시면 돼요. 4를 2로 나누면 2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은 6의 몇 배인지 물어보면 무조건 얘 나누기 얘. 즉
6분의 7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봐봐. 4번 접은 종이가, 아니 7번 접은 종이가 4번 접은 종이의 몇 배인지 물어보면 7번 접은 종이의 두께 나누기 4번 접은 종이의 두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일단 7번 접은 종이의 한 장의 두께. 자, 처음 종이의 두께를 내가 A라 할게. 처음 A라고 할게. 자, 2번 접어버리면, 그러니까 처음 이게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옆으로 봤을 때 이 종이가 있는데 얘를 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께가 A라는 거예요. 요 길이가. 근데 얘를 접겠죠? 접으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2A가 되겠죠. 2배씩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2A가 될 거고, 3번 접어버리면은 3A가 아니라 여기다 또 2를 곱할 거 아니니. 2배가 또 겹쳐질 거니까 2의 제곱 A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으로 4번 접으면 2의 세제곱 A가 될 거고, 쭉쭉쭉 7번 접으면 2의 6제곱 A 이렇게 된다는 거야. 두께가.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뭐야? 7번 접은 이 종이가 4번 접은 종이의 몇 배인지. 그러니까 얘 나누기 얘 하면 되는. 2의 6제곱 A 나누기 2의 세제곱 A 이렇게 하면 몇 배인지 딱 나온다는 거고, A는 그저 거들 뿐이었어. 어차피 나눠지거든. 2의 세제곱 8배가